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다 짜증이 나고,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는데도 그 위로도 정말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고 말투도 듣기 싫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워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긍정의 말에 부정으로만 반응하는 내 마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을걸요. 이때는 잠깐 멈추고 눈 감고 5분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정말 짜증나고 정말 미워하는 건, 반갑습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심리상담학자 박상미입니다. 너 왜 그렇게 꼬여있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다 짜증이 나고,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는데도 그 위로도 정말 진심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긍정의 말에 부정으로만 반응하는 내 마음. 왜 그러냐면요, 이 상태는 내가 나 자신을 진짜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정말 미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워져요.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내 얼굴이 못생겨 보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도 진짜 듣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다 못마땅해요. 다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짜증이 나요. 저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고 이 사람 말투도 듣기 싫어지고, 이때는 잠깐 멈추고 눈 감고 5분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정말 짜증나고 정말 미워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 그러면 우린 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됐을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을걸요. 최근에 연인과 헤어졌다거나, 그리고 절친과 헤어졌다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에 진심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잘 돌이켜 보세요. 연애가 끝났다. 여러분, 연애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차였어요 이러고 울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겠대요. 저는 왜 연애만 하면 실패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못 받을까요? 그거 오해예요. 우리가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진짜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연인도 절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요, 상대의 장점, 상대의 잘생기고 예쁜 얼굴, 이걸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의 취약한 점, 이 사람이 어떨 때 마음이 약해지는지, 이 사람이 어떨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얼마나 아픈지 나한테 기대, 내가 정말 괴로워서 미치겠다고 만나자고 할 때 무조건 갈게, 만나자, 나한테 다 얘기해, 나 정말 못난 사람이지 라고 할 때, 아니야, 너 존재만으로 귀한 사람이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는 게 나예요. 그래서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연인, 친구, 주변 사람들은요, 내가 모르고 있는 가치를 발견해 줄 거예요.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면서 안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너무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줘. 근데 내 연인이 말해요. 너는 왜 맨날 너 힘든 것만 말해? 부담스러워. 나 일 때문에 바빠, 오늘 못 만나, 카톡으로 말해. 자, 이런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네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나 좀 부담스러워, 우리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 자, 이게 차인 걸까요? 아니요. 이건 잘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서 진짜 다행인 거예요. 내가 차였어, 나는 애 사랑받지 못할까? 이렇게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 가장 모르는 사람, 나. 모든 존재는 칭찬할 게 있어요. 모든 인생은 가치 있어요. 그걸 알아봐주고 나와 아픔을 함께 해주고, 나 또한 그 사람의 아픔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의 자존감 낮음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대등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연인이고 진짜 절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만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미워지기 시작해요. 나 너무 키 작고 뚱뚱한 것 같고요, 뭘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타인에게로 번져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봐도요, 그 사람도 왠지 나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설마, 칭찬을 해줘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모든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아주 부족한 인간, 나쁜 인간,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의 말을
잘해줘도 다 가짜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진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존재만으로 너는 귀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당분간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나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할 게 없다고요? 그거 내가 지금 부정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정말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방송 보니까 자기 칭찬 일기 쓰면서 자존감 회복해 보래. 그래서 나 오늘부터 한번 찾아볼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오늘부터 찾아보기로 결심한 나를 칭찬합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줄 사람 현재는 없지만 제 마음부터 정화하고 저부터 그런 존재가 돼서 주변에 그런 사람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 한 명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밝아져 있을래요. 밝은 사람은 밝은 사람에게 다가온다면서요.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밝음의 무리는 밝음의 빛을 찾아서 그들 사이로 가서 손을 잡아요.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이 되면 그들이 찾아와서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러려면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가 가장 빨리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감사일기 3문장, 칭찬일기 3문장, 6문장이에요. 겁나게 쉽죠. 뇌과학 논문에도 여러분 많이 검증이 되었어요. 감사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나왔어요.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이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일기 3문장 쓰기 엄청 쉬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일기 3문장 쓰고 왔는데요. 뭐 쓴 줄 아세요? 오늘 아침도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눈 떠서 감사합니다. 24시간 내 심장이, 폐가 열심히 운동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3문장 감사일기 쓰면요, 1년에 1095번 감사를 외치게 돼요. 그럼 우리 뇌가요, 습관회로 뉴런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느 순간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나부터 변하는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주변에도 이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고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 늘 긍정적이네. 저 사람이랑 손을 잡아야겠다. 그럴수록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면 우리는 뭔가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미래의 문을 열 수가 없게 돼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도전할 기회가 왔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바로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불안이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불안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큰 성공, 큰 성과에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의 큰 성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느끼고 나면요, 그만큼 불안도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이만큼 못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그 다음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나 스스로의 작은 목표를 잡고 작은 성취를 쌓아 나가면서 중요한 건 자기 칭찬을 꼭 거기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 일을 해냈어. 나는 계획한 걸 해내는 사람이구나. 매일매일 나를 칭찬하는 것, 그 과정이 진짜 자존감을 쌓고 도전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갑자기 왜 나는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지? 갑자기 긍정의 주문을 외우려고 막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긍정의 주문을 외우는 것은 평소에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평소에 충전을 잘 해놔야 위급할 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일이 없더라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칭찬일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나의 긍정 마일리지를 쌓아놓는 것이 힘들 때 나 자신을 빨리 원상복귀시키는 가장 좋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나의 도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협업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다음에는 더 노력해서 우리 팀이 더 잘 되게 제가 노력해 볼게요. 이런 말도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뇌는요, 긍정을 습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 이런 긍정의 감정, 긍정의 생각을 선택하는 뇌의 회로가 형성되는데 최소 21일이 걸리더라 라는 연구가 있고요. 또 21일을 성공했다면 66일 동안 유지하자. 그러면 우리 뇌 자체가 긍정을 선택하고 최대한 희망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는데 더 민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습관화해 보겠다. 이런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뇌는요, 갑자기 내가 좋은 책 읽고 좋은 강의 듣고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결심했다면 매일 반복할 때 우리 뇌에는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뇌가 새롭게 배우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타고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건 타고난 것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매일의 작은 습관, 연습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정해진 구조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에 따라서 나이 들수록 얼마든지 긍정적인 뇌 그리고 밝은 뇌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안 돼, 이런 말은 정말 멍청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부정적인 생각하다 보면 그럼 부정적인 뇌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이 긍정적으로 밝게 재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배우고 연습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작은 성취를 매일 쌓아나가면 더 명랑하고 건강하고 밝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인생을 좀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새로운 습관의 시작 21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외과 의사이자 강연자로 유명한 맥스웰 몰츠는 수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관찰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형수술 환자가 수술 후에 자기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낯설어요. 아, 이게 이제 내 얼굴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21일이 걸리더래요. 여기서 21일 법칙이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팔을 절단한 사람, 외과 수술 영역에서도 처음에 절단하고 나면요, 우리의 뇌는요 아직 있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아, 내가 수술로 인해서 팔을 잃었어, 다리를 잃었어, 이것을 온전히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데도 최소 21일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맥스웰 몰츠는 우리의 정신적 이미지에 자각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21일이 지나야 하는구나. 그러면 21일 동안 작은 것 하나하나를 꾸준히 노력해보자. 이것이 쌓여서 우리 뇌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제시하기 시작했죠. 21일 동안 우리가 뭘 좀 해보면 좋겠는가, 많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지요. 여러분, 거창한 결심 이런 걸 잡으면 우리 뇌가 즐거울까요? 아니요. 너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큰 것,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뇌에는요, 보상회로 시스템이 있어요.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파민 시스템이요, 강렬하고 큰 자극의 행복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작은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운다면요, 당연히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좋습니다. 저는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운동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두 시간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매일 5분만 뛰자, 10분만 걷자, 이 마음으로 헬스클럽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1분만 더 하자, 1분만 더 할까? 그러면 1분을 더 성취하는 제 자신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그 작은 성취가 기뻐서 어떤 날은 20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날은 30분 더 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자존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10분 글쓰기를 합니다. 감사일기도 쓰고 칭찬일기도 쓰고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1분, 2분, 3분 늘어나서 어떤 날은 제가 30분째 글을 쓰고 있는 날도 있더라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에 1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평생 더 오래 유지되더래요. 매일 1시간보다 10분을 매일 쌓아나가자.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게 해내려는 강박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작게 잡으십시오. 무엇부터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거예요. 그 다음에 21일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행동이 쉬워집니다. 그것을 완전히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66일 도전입니다. 2009년에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필리파 랄리 박사의 연구팀이요, 새로운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행하면서 습관이 형성되는 모델을 진짜 깊이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이건 21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96명이었어요. 이들은 앞으로 12주 동안 매일 반복할 행동을 스스로 정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햇빛 받으면서 15분 걷기, 그리고 저녁마다 꼭 10분 스트레칭 하고 자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었어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꾸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밥을 먹고 나서, 퇴근하자마자 이런 규칙을 정할 때 훨씬 더 실천력이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조건 땡땡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을 때 그 행동이 실제로 성과를 낼 확률은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21일까지 쭉 잘 가고 66일까지 쭉 잘 갔을 때 평생 습관이 됐나? 아니라는 것도 알려졌어요. 사람마다 좀 달랐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은 18일 만에 평생 습관의 매뉴얼이 머릿속에 생겼어요. 가장 느린 사람은요, 무려 25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254일 동안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254일 만에 완전한 습관으로 만들어낸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66일이었다. 66일이면 평생의 습관이 만들어지더라. 작은 습관을 매일매일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실천하는 걸 해보자 라고 연구팀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작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 나는 느리지만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야. 나의 장점은 끈기야. 이 생각만 가진다면 누구나 1년 안에는 반드시 평생의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 나의 뇌에 회로화할 수 있지 않을까.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나의 뇌를, 나의 인생을 바꾸는 66일 훈련 과정을 담았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나의 하루를, 나의 습관을, 나의 변화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함께하는 트레이닝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완전히 습관적으로 긍정을 빨리 선택하는 게 아직 습관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진다면 사실은 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염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아무리 안 좋은 감정 느껴도 긍정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빨라졌어. 저 사람에게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도전은 해보세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꼭 덧붙여 주세요. 그런데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또 다른 장점이 보이기도 하더라고.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에 쩔어 있는 사람에게 자꾸 긍정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낼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또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조금씩 작은 성취를 만들어 나가자는 건 잊지 마세요.